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한욱입니다. 왕초보 베스낚시 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서요. 이 스피닝대를 사용할 때 조금이라도 더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베스낚시는요, 지금 멀리 던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멀리 던지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딱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은 그런 루어를 던지는 방법이고요. 또 기술이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많은 분들이 거의 압도적인 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워킹 낚시라 그러죠. 그냥 걸어서 주변을 돌면서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특별한 포인트를 정해서 거기에 탁 집어넣는 이런 캐스팅보다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요. 조금이라도 좀 멀리 던지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멀리 던지는 게 유리한 건 또 아닙니다. 요 바로 앞에서 입질이 올 수도 있고요. 가까운 데서 뭔가를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상 조금이라도 멀리 던지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담은 1m, 2m라도 멀리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타림이 세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객관적이고 객관적이란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말씀드릴 거고요. 앞부분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 스피닝 장비나 베이트 장비나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이 스피닝 장비에 특히 더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장비나 루어나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 루어의 무게입니다. 루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당연히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이 루어를 우리가 캐스팅을 할 때요, 던질 때 루어 자체가 바람을 뚫고 날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뒤에 따라오는 낚싯줄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벼운 것보다는 조금 무거운 것이 그런 면에서 많이 유리하죠. 이건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죠. 두 번째는요, 낚싯대의 탄력입니다. 이 낚싯대 탄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낚싯대 자체에 그냥 탄력이 강하다, 아니면 좀 부드럽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던지고자 하는 이 루어와 낚싯대의 탄력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가벼운 루어를 탄력이 아주 강한 단단한 낚싯대로 던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던지면 많이 안 날아갑니다. 반대로요, 무거운 루어를 아주 부드러운 탄력을 가진 낚싯대로 던지면 그것도 또한 잘 안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낚싯대든 기본적인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력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루어의 무게, 이거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요, 이 낚싯대에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낚싯대 같은 경우는요, 8분의 1부터 8분의 3온스까지가 아주 적정히 잘 쓸 수 있는 무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분의 1이면은 3.5g 정도가 되겠고요. 8분의 3이라 그러면 그거 3개니까 한 10g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무게를 가진 루어를 잘 다룰 수 있는 탄력을 가진 낚싯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루어와 낚싯대를 좀 조화를 잘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단지 낚싯대의 탄력과 루어의 무게만 맞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던지는 사람이 이거의 탄력을 잘 이용해서 던져야 됩니다. 탄력이 있는데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막 이렇게 휘두른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탄력을 낚싯대에 탁 실어서 그 탄력을 이용해서 탁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상황에서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스피닝대로 이렇게 잘 던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 탄력을 탁 잘 실어서 탁 미는, 이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시도도 해봐야 되고요, 좀 노력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력을 실어서 앞으로 밀어 볼게요. 예, 탄력을 실어서 딱 던졌는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요. 한 20m 날아갔나요? 과장인가요? 한 15m 날아갔나요? 던졌으니까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예, 조금 전에 입질이 왔는데 후킹을 못했습니다. 뭐 화면에 안 보이니까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 방법은 없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낚싯대 길이 문제입니다. 낚싯대가 길면 길수록 조금 더 멀리 나갑니다. 예, 그거는 그냥 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배스 낚시 하는데 뭐 5m짜리 쓸 수는 없지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한 2.2m, 뭐 요 정도, 뭐 2.3m 정도까지 쓰는데요. 그런 낚싯대들 중에서 이게 날아가는 거리가 너무 참 불만이다. 너무 많이 안 날아가서 힘들다 하실 때는요. 조금, 예, 10cm든지 15cm든지 한 뭐 20cm든지 조금 더 긴 낚싯대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같은 탄력, 뭐 같은 조건일, 모든 것들이 같은 조건일 때요. 조금 더 멀리 날아갑니다.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세 번째입니다. 예, 네 번째는요. 이거는 스피닝 장비든 베이트 장비든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또 작용하는 기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스피닝 장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낚싯줄의 굵기입니다. 굵기가 더 가늘고 더 부드러울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특히 스피닝 장비 같은 경우는요. 이 줄이 풀리는 모습을 보면 꽈배기처럼 쫙 해서 풀려나갑니다.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풀려나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꽈배기처럼 쭉 해서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꽈배기처럼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가 큰 겁니다. 첫 번째 가이드가 큰 이유는 저항을 좀 덜 받아보자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줄이 가늘수록 그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부드러울수록 저항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줄이 가늘고 부드러우면 더 멀리 날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카본줄이 제일 불리하죠. 좀 탄탄하니까요. 탄력이 세고 좀 단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는 거고요. 카본줄 다음에는 이제 모노줄이 조금 더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줄보다 모노줄이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같은 굵기일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사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일단 합사줄을 달게 되시면 멀리 날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합사줄이 부드럽죠. 그리고 합사줄에 기본적으로 코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둘째는 합사줄은 같은 힘을 가진 낚싯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가늡니다. 얇다는 거죠. 그래서 10파운드 줄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뭐 한 2.5호 줄 이렇게 됩니다만 합사를 10파운드로 할 경우는 0.6호 뭐 이 정도 두께의 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 가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즐거운 낚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